오늘의 제목은 전후 질서의 전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짝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체제는 배웠어. 그게 바로 무슨 체제냐면 얄타 회담의 결과 만들어졌다고 하는 무슨 체제? 얄타 체제라고 하는 거 기억나? 그렇지? 얄타 체제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독일이라고 하는 전쟁의 주범을 미국, 소련,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분할해서 점령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을 미군정화해 두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얄타 체제지. 요것이 이제 다시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냉전 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냉전 체제로 바뀌어요. 바뀌다가 최근에 와서 무슨 체제가 되겠냐면 다극 체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혹은 평화 공존 체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 변신이 전후 질서의 전개 과정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얄타 체제, 냉전 체제, 다극 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무슨 체제에 대해서 냉전 체제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슨 체제다? 냉전 체제에 대해서 보자. 자, 일단 냉전 체제는 이 냉이 차가울 냉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cold war. 전쟁이 있기는 있는데 콜드, 차가운 전쟁이야. 그러니까 뭐 화약 던지고 핵 던지고 막 이러면서 막 불이 있는 열전이라고 하죠. 이런 열전이 없이 뭔가 막 크게 막 뭐 터지는 건 없는데 엄청난 긴장감이 막 전쟁하고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바로 냉전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해. 그럼 누가 총성 없는 전쟁을 했느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하고 소련이죠. 전쟁 후에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체제 자체가 갈려요. 미국은 여러분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그렇죠? 미국은 자유주의고 소련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이 돼서 자유주의를 채택하던가 공산주의를 채택해서 일종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지 여러분? 이념 대립이라고 하죠, 이념 대립. 일종의 이념 대립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계속 이 이념 때문에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무슨 체제라고 하냐면 냉전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냉전 체제는 다른 말로 이념 대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으로 중요점이 두 가지로 딱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체제라고 얘기하냐면 양쪽으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양극 체제라고 얘기해. 냉전 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줘야 돼. 무슨 체제? 양극 체제다. 이거 일단 잡아낼 필요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 자, 먼저 이제 미국이 먼저 행동을 옮겼어요. 그 당시에 있잖아.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되게 막 공산주의 애들한테 되게 잘했고,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이상적인 어떤 사상이니? 무슨 얘기 들어가냐면 재산을 공평하게 해주겠대. 이건 완전 혹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재산을 공평하게 해주고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다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붐이 막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되게 긴장 탔겠죠. 굉장히 긴장이 타서 이때 이제 엄청난 발표를 하나 해요. 그 발표가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국가들 너네 되게 힘들지 않냐? 응? 먹고 살기도 힘들지? 우리 미국은 건재하다. 우리가 너네한테 무상으로 자유주의를 채택한다면 무상으로 너한테 무상 원조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죠. 이것을 미국의 그 당시 장군이었던 마셜 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마셜 계획이라고 해요. 마셜 장군이 한 거죠. 마셜 계획. 그래서 바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채택하면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이걸 두고 오 하면서 달려든 국가들이 서유럽의 국가들이야.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죠. 서유럽의 지지를 받아서 군사 동맹까지 맺게 돼요. 그 동맹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북대서양, 서유럽이 이제 하고 미국하고 대서양 사이에 껴있잖아. 그래서 북대서양, North Atlantic, 북대서양 조약기구, Treaty Organization.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고 이걸 영어 약자로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나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군사 동맹이야. 군사 동맹 나아줄 필요가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 동맹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련이 어떻게 했느냐? 웃기고 있네. 우리도 그럼 해줘. 그래서 역시 공산주의를 채택하면 우리가 이 공산당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메콘이라고 해요. 코메콘. 코메콘 이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이코노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자예요. 코메콘이 되는 거죠. 코메콘. 이거 말고 공산주의를 채택하면 정보를 주겠다고요. 정보가 영어로 뭐죠? 아, 너네 또 영어 나오니까 긴장 타니? 그렇죠? informati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라고 얘기해요. inform. 그래서 이거는 코민포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보 원조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코메콘과 코민포름을 기구를 발표해요. 이걸 두고 이제 누가 얘네들 편에 섰냐면 바로 동유럽의 국가들이죠. 동유럽 대부분이 공산화가 되죠. 그래서 동유럽의 국가들이 결국 소련을 지원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얘네들끼리 역시 군사 동맹을 맺게 돼. 그 군사 동맹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바르샤바가 소련형 말로 와르자바예요. 그래서 WTO라고 얘기하죠.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래서 WTO가 창설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 연결하는 문제 나오죠. 미국에는 마셜 계획이 있고 서유럽이 지원했으며 북대서양 조약을 맺었고, 그렇죠? 소련에서는 코메콘이라는 경제기구 외에 정보기구인 코민포럼까지 있었고, 동유럽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WTO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쓸게요. 여러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되죠.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요거 일단 연결하는 문제 나오고요. 또 하나가 문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두 개만 보여주고 얘네들 뭐니? 이렇게 물어봐. 공통적인 뭐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냉전 체제 하에 있었던 무슨 동맹이다? 나오셔야 돼. 이거 경제동맹 아니야 얘들아. 군사동맹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내주는 센스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양극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 물론 아직 전쟁이 빵 터지진 않았지만 뭔가 미국, 소련에서 굉장히 긴장 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보여주는 이런 냉전체제 하에서 다른 조그마한 국가들은 결국 열전이 일어나게 되죠. 총성 있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한국의 6.25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 냉전체제의 산물이었죠. 자, 이거 말고 무슨 전이 있었냐면 베트남전이 있었어요. 베트남전.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이 원래 독립하자마자 프랑스한테 독립하자마자 사실 베트남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국 지역이 만들어졌지만 곧 분열되게 돼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이때 남베트남을 누가 지원했냐면 미국이 지원했죠. 그래서 북베트남 중국 지원하에 공산주의에 싸웠지만 결국은 미국이 철수하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으로 베트남 무슨 화가 되었다? 공산화가 돼요. 이거 모두 다 바로 냉전체제의 산물이야. 이거 말고 여러분 쿠바 사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쿠바 사태. 쿠바 사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쿠바는요. 미국 바로 아래 중아메리카에 있는 요만한 섬이에요. 여긴데 여기에 소련이 이제 미사일 전진 배치하는 거죠. 전진 배치해서 핵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분위기 막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막 이쪽으로 그 핵 들고 있는 배가 막 소련 배가 오고 있고 막 했다가 결국 저지당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도 아무튼 전쟁 나기 직전이었어. 쿠바 사태도 역시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 냉전 체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고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에 있었던 국공 내전도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국공 내전. 자, 국공 내전은 원래 중국의 이제 국민당이 1차 세계대전 때는 국민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국민당 누가 이끌었냐면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공산당을 이끌었는데 밀려나서 공산당 대장정이라고 해서 시골, 농촌 이런 데를 돌면서 공산당 세력을 모았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공산당 세력이, 왜냐면 소련 세력이 커졌으니까 지원을 받았겠죠. 바로 장제스 국민당과 한판 대결을 해요. 이걸 마오쩌둥, 마구찐 사람이죠. 미안해. 그래서 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2차 국공내전은 누가 이겼냐? 바로 공산당이 승리하게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마오쩌둥에 의해서. 그럼 마오쩌둥은 이걸 만들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국유화, 나라 소유, 이게 원래 공산당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때 막 그 옛날 중국의 전통 이런 걸 다 파괴해요. 아무튼 이제 문화 대혁명. 요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장제스는 어떻게 되냐? 국민당이 이끌었던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타이완에 대만 정부가 만들어지게. 타이완에는 이제 국민당이 가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죠. 요게 아주 필요가 있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중국 말고도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냉전이 만들어지자마자 베를린이 두 가지로 쪼개져요.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나눠서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동독과 서독이라고 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게 된다. 이렇게 놔주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옵니다. 6.25 보여주고요. 베트남 전쟁 보여주고요. 쿠바 사태 보여주고요. 국공내전 보여주고 뭐 독일의 분할 보여주고 나서 이것의 원인이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냉전체제죠.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전후질서의 전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냉전체제 클리어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 독일이 4개국의 분할 점령되기는 얄타체제 있다가 바로 냉전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 냉전체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무슨 체제다? 양극체제고 무슨 대립을 했던 시대다? 이념 대립을 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나와줘야 돼요. 냉전체제 시대 때는 이념하고 실리 중에서 뭐가 더 중시됐던 사회냐 물어볼 수 있어. 실제 이익 중에 이념을 훨씬 더 중시했던 사회야. 그치? 이게 나중에 필요 있겠고요. 미국에서 무슨 계획 발표해서 먼저 경제 원조 하겠다. 마셜 계획 발표하고 이것에 지원을 받았던 국가가 서유럽이고 여기서 나온 군사 동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결하는 문제. 자, 미국, 소련 같은 경우는 코메콘과 코미포름이 있고요. 동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나오는 군사 동맹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이걸가 냉전체제의 산물로 6.25가 일어나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베트남이 공산화되기도 하고 쿠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 중국에서도 역시 국공내전으로 결국 국민당이 패하고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마오쩌둥에 의해서 산업의 국유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타이완에서는 국민당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독도는 바로 독도예요. 죄송합니다. 독일은 바로 분할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후질서의 전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냉전체제 클리어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꼭 6.25 쿠바 사태, 국공내전,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 요 네 가지는 바로 냉전체제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